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인데요. 정부 원안과 달라진 내용, 그리고 비상경제회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샤프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자리하셨습니다. 방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혹시 없습니까? 예, 아직 확진자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네, 해수부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총괄 본부장을 하고 계시는 김광립 차관이 이 자가격리를 지금 하셨는데 매일 브리핑을 하시던 분인데 네. 혹시 방 차관 뭐 같이 회의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예, 지금 김광립 차관은 주로 이제 그 오성에 계셨기 때문에 네. 같이 접한 적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이 경제주체 원탁 회의를 개최하셨고 또 홍남기 부총리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했는데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확대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선물한 포지션은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라갔던 것은 아니고요. 네.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하고 네. 그다음에 업종별로 봤을 때 이제 유통, 그러니까 화물, 그다음에 네. 항공, 수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애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께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이제 주최하셨는데 재계에서도 오시고 노동계에서도 오시고 이거는 어떤 대통령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경제주체 라운드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원탁회의를 네. 하셨는데요. 그거는 정부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뭐 소비자 단체까지도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치자라는 의미에서 모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아마 많은 아이디어들이 또 아마 제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기관리대책회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상경제회의 이게 오늘 한 것 자체는 이제 비상경제회의는 아니시죠? 예, 오늘은 위기관리대책회의입니다. 내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비상경제회의라는 것은?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현재를 미중위의 비상경제 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네. 방역 문제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게 되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 장관들과 그다음에 관계 청와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참석을 네. 하실 텐데 그 이외에도 이제 경제 단체, 노동계, 민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네.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저희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최고 네. 의사결정 기구이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서 네. 이제 즉각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확실한 경제 성과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이제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이 규모는 같지만 네. 조금 달라지게 된 채 통과가 됐잖아요. 상당히 예. 빨리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네. 달라진 내용을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번 추경은 말씀드린 어제 이제 11.7조 원이 네.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 정부안에서 냈을 땐 세입 경정을 3.2조 원 정도 했었습니다. 세입을 좀 네. 낮추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0.8조 원 정도로 줄었고요. 네. 세출 경정에 쓰는 지출의 그 규모가 당초 정부가 8.5조 원을 제출을 했는데 그게 10.9조 원으로 네.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뭐 규모는 같습니다만 내용이 좀 바뀌었고요. 실제 이제 지출액이 훨씬 늘어난 거죠. 2.4조 원이 커졌습니다. 2조 4천억 원 늘어났고요. 그래서 가장 네. 큰 게 먼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한 2.1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추가로 한 천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경영 지원, 자금 지원을 위해서 아주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총 10조 원 이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1.1조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민생과 고용 안정에 위해서 3.5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소득층 소비 쿠폰 이게 한 1조 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주는 특별 돌봄 쿠폰도 한 1조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뭐 긴급 복지 지원도 한 2천억 정도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거는 세출은 아니다만 세법에서 그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네. 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좀 낮춰주는 세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율이 확 낮아지는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로 한 1조 원 정도의 네. 그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변경이 네.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 낼 때 그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좀 집중하고 네. 취약계층에 좀 집중하자 뭐 이제 그런 지적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여야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네. 그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현금을 주는 문제는 늘 좀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아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뭐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네. 어린이집 후원하고 학교의 개학이 이제 4월 초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이 방역 물품의 지출 부담이 굉장히 네. 사실은 어린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그 수급 가구들한테는 네. 굉장히 어려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네. 원래 당초 저희가 이제 7세 미만의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한테 이제 매달 10만 원 정도 10만 원의 네. 아동 수당을 주고 있는데 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이 아동 수당을 수급하는 가구들한테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쿠폰이 뭐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살포는 아니고 방식도 저희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단순히 어려운 가정,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지역 경제 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안 통과 규모 11조 7천억 원. 사실 이제 비상경제시국을 선포했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적다. 어떻게 이게 비상경제시국에 어울리는 규모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0조 원이 넘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영국도 거의 500조 원 가까이 기업을 지원하는 걸 준비하는데 한국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이번 추경에 이제 11.7조 원은 그 추경만 네.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월 초부터 추경까지 포함해서 3단계에 걸쳐서 총 32조 원 규모의 그 지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국민의 안전 네.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국민들의 그 피해 극복 네.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과제들 이런 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2조 원을 투입을 하게 된 거고요. 네. 1차적으로는 뭐 각종 예비비 등 통해서 한 4조 원 정도의 방역 문제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2월 초에 발표를 했고요. 네. 2월 28일 날 일단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저희가 한 16조 원 정도의 지원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착실하게 저희가 그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11.7조 원 네. 추경까지 포함해서 32조 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과거에 이게 이제 11.7조 원이라는 것도 과거의 추경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근래 이제 15년도에 이제 메르스가 있었을 때 그 추경하고도 그때 비교를 규모, 해보면 네. 그때 규모가 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출의 증액 규모는 4.7조 원 정도에 당시 메르스 불과했었습니다. 때는 세출 집행은 그렇습니다. 4조 4.7조 원 정도면 네. 거의 뭐 두 배 이상의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15년 추경에 뭐 SOC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가뭄하고 그때는 가뭄이 장마가 있었기 심했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빼고 나면 사실 네. 이번에 나가는 추경 규모가 꽤 네. 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교부금을 정산해주는 지방에다 교부금을 내려주는 정산해주는 부분하고 세입 경정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빼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거의 역대급의 규모가 이번 그 추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네.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이제 총선이 뭐 4월 15일이어서 그 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총선이 끝나고 나자마자 2차, 3차 뭐 이런 추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도 좀 준비를 하십니까? 우선 정부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32조 원 규모의 네. 그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착실히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 건지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네. 그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이제 4단계, 5단계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5단계가 대통령께서 말씀 예고하시는 이제 2차, 3차 추경이 될 수 있다는 그 4단계, 5단계 그런 건가요? 꼭 추경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가 네.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금융 지원들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폭넓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네. 이 취약계층에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 지자체는 먼저 지원을 하고 중앙 정부가 나중에 추경 형태로 보상해주는 방법 뭐 이런 게 2차, 3차 추경이 되지 않겠나?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는 방안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뭐 즉답드리기 좀 그러면 어렵고. 그와 관련해서 네. 지금 저희 방금 토론에서도 집중진단 그 토론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1,000씩을 아주 나눠주겠다. 네. 홍콩은 이미 이제 지불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은 조금 바뀌고 있는 건지 긍정적인 쪽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아까 뭐 앞서 네. 토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원 규모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효과성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사회적 공감대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일단 타이밍하고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직접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그 계층들한테 저희가 이제 네.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반드시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대책을 하면서 세 가지 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T라고 얘기를 하는데 3T. 타겟티드, 네. 그다음에 타임리, 템포러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지원한다. 정확하게 적기에 적기에 임시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네.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특별 돌봄 쿠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필요한 계층에서는 상당히 현금에 가까운 것들을 지급을 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경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렇게 추경을 함으로써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41%를 넘어서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안전판인데 이게 재정 건전성이 좀 많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하는 또 반대의 또 지적도 있어요. 네네. 괜찮다고 보십니까? 국가가 저희가 재정 네. 운용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사실은 중요한 가치는 네. 이러한 비장경제 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이 얼마나 적기에 투입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이번에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적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가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만은 저희가 네.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성장 경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그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가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정 관리는 네.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추경안 달라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동시에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 세계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 전문가들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그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이제 3월 네. 11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게 양적 수요와 공급 네. 양 측면에 있어서 모두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네. OECD의 경우에도 금년도 세계 전망치를 2.9에서 2.4%로 한 마이너스 0.5% 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네. IMF도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2%의 세계 경제 성장을 했던 거를 아마도 작년 수준 한 2.9%인데 네. 그거보다 좀 낮게 전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낮게 전망을 하지 않을까요? 뭐 주요 IB들이나 네. 뭐 해서는 사실 1% 이하를 글쎄요, 그렇게 모건 하던데. 스탠리 같은 경우는 0.9%다 네, 뭐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단정적으로 지금 이게 글로벌 침체가 현실화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일부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극적인 방역과 네. 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이게 성공을 하면 네. 이것이 단기간의 위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한국은행도 네. 0.5%포인트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해서 벌써 이제 금리가 1% 미만으로 0%대가 됐는데 네.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환율은 또 오르기 때문에 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데에 대한 이 정부의 뭐 중장기 대비책이랄까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 자금 네. 이탈은 사실은 최근 한 보름 정도에서 네. 보면은 한 12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만 사상 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네. 아직 채권 자금은 좀 순유입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이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게 주식 자금이 된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난 것은 사실인 거고요. 또 투자 심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것에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요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이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엄중히 가지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마련된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 있는데 그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증시 수급 안전 조치라든가 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도 그렇지만 주식시장 이탈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이제 전혀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동성 핍박 압박을 네,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래서 회사채나 CP 연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와요. 그렇다면 이제 채권시장 이런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과의 협의라든지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사실은 네. 코로나19로 일어나는 위기의 특징적인 것은 실물 경제에 먼저 큰 타격이 왔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게 회사채, 기업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는 사실 회사채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3월달 들어서는 이게 통상 정기주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행이 좀 덜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라 그래서 그 위험 가중 취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좀 더 장기화되고 좀 더 심각한 관계로 네. 간다면 분명히 회사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네.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필요한 경우에 이제 프라이머 PCBO라든가 네. 그다음에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네. 검토하도록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